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공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려는 깊은 신경학적 중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를 감지하면 우리뇌는 적극적으로 균형을 회복할 방법을 찾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은 너무나 큰 공정성의 결핍, 너무나 거대한 감정적 빚을 만들어내서 절망에 빠진 마음은 그 빚을 청산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수학적으로 완벽한 방법을 찾습니다. 거울 복수. 당신이 그의 아내와 잤으니 나는 그녀의 남편과 자겠다는 단지 열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고통의 혼란에 수학적이고 차가운 정의를 강요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은 내게서 100단위의 평화를 빼앗아갔으니 나도 당신에게서 정확히 100단위의 평화를 빼앗아가겠다. 이제 우리는 빚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직관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이 특정한 복수, 계칙적인 복수에 대한 욕망은 단지 남편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똑같은 위반, 똑같은 신뢰의 파괴, 똑같은 굴욕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형태의 의사소통이며 모든 말이 실패했을 때의 마지막 언어입니다. 내가 눈물과 말로 내 고통을 설명하려 했을 때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으니 어쩌면 당신이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재현할 때 그것을 이해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당신의 피부로 직접 느껴야만 당신이 내게 낸 상처의 깊이를 이해할 것이다 하고 필사적으로 말하려는 시도입니다. 복수는 마지막 수업이 되고 그의 고통은 그가 마침내 이해했다는 최종 증거가 됩니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파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한을 절이하기 시작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불의의 일기입니다. 종이를 가져다가 필터 없이 검열 없이 결코 보내지 않으면 이를 쓰세요. 모든 불의의 감정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깨진 모든 약속, 잃어버린 모든 재면, 잠 못 이룬 모든 밤, 불의를 명명하고 표현하고 형태를 부여하는 행동은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을 빼앗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다른 줄에 또 다른 마듭을 만들지 않아도 매듭을 풀기 시작한 과정입니다. 이 목수의 논리를 포잡하는 비유면 그저 확성에 있어서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단지 배신자들의 정보에 돕을 던지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똑같은 집을 바로 옆에 짓고 싶습니다. 두 사람을 안에 놓고 그리고 나서 같은 종류의 연료를 사용해서 같은 가정용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들이 같은 열기, 같은 질식시킨 의욕이, 같은 공황, 지붕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같은 줄막을 느끼도록 그래야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주인공의 선동적이지 않을 비면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사적인 고통을 넘어 공적인 고력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것과 같이 강한 공도 지행식을 가진 그 문화에서 배우자의 배신은 단지 문 닫고 치료하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실패입니다. 배신 나간 사람이 체면을 소멸시키는 사건입니다. 체면은 당신의 얼굴, 사회적 위험, 영건입니다. 배신이 알려지면 여자가 느끼는 고통은 단지 사랑을 잃은 고통만이 아닙니다. 동정, 경멸, 또는 겁시비, 치선을 느끼는 공적인 수치심의 공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너무한 사람으로 남편을 지키지 못한 순진한 노래로 필배한 야왈바라고 볼 것에 대한 도로임이고 그녀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오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조다, 국군적인 국경권이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중요한 신의적 개념은 이거놈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의 사이입니다. 죄책감은 이바쪽으로 나는 잘못한 일을 했다 라고만 갑니다. 그것은 특정한 행동의 주점에 거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훨씬 더 고지택입니다. 시스템은 나게 뭔가를 다 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를 공격합니다. 배신은 특히 완벽한 가정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공맥에서 깊은 독성적인 수수심을 내면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파트너의 불로는 그녀의 부드덕함이나 매력이나 능력에 부여된 낙일적인 반영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다른 자들을 쳤으면 나는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지 뒷면 피해자가 sensu로 자기와만 두 번째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흥미로운 반직관적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급진적인 복수 제안은 잃어버린 체면을 되찾으려는 절박하고 역설적인 시도입니다. 청각적이고 강력하며 잊을 수 없는 한동을 함으로써 여자는 수동적이고 굴욕적이며 잊혀진 희생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두려운 자신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 이야기에서 잊혀진 조연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권력을 쥐는 새롭고 스캔들러스한 이야기의 작가가 되기를 선호합니다. 이 경우 복수는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정체성을 다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더 이상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충각, 어쩌면 두려움으로 나를 보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입니다. 이제 내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양날의 검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건 전부 아니면 전무의 도박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실질적인 결과로 이끕니다. 체면의 도박, 복수가 순간적으로는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극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 및 개인의 편판을 완전히 하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크고 영구적인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캔들로 수치심을 지우려는 시도이며 이는 미래의 지옥이 훨씬 어려운 얼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회복에 도착하는 비유는 도난당한 얼굴의 비유입니다. 당신의 사회적 얼굴이 도난당하고 훼손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준육평에 끌려다녔다고 상상해보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끈기 있게 닦으려 하는 것 대신 그녀는 그 위에 새로운 얼굴을 그리기로 결심합니다. 맹렬하고 극적이며 잊을 수 없는 전쟁 마스크를, 이 마스크를 그녀는 주목받고 눈에 띄고 두려움을 대성해내는 힘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젠가 그 페인트를 지우려 할 때 그 아래서 자신의 신저어글을 다시는 찾지 못할 위험을 감수합니다. 복시의 홍광과 정체성 위기 속에서 새롭고 위험하고 유혹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동맹입니다. 배신당한 아내와 배신당한 남편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고통은 배신의 압도적인 외로움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친구도 가족도 자신의 고통의 깊이와 특수성을 실제로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건넬 수는 있지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두 사람의 손에 의해 똑같은 배신들 경험한 사람만이 영혼을 잠식하는 분노, 굴욕, 슬픔의 정확한 혼합을 이해합니다. 이 외로움은 진공 상태이고요.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바로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심리학적 개념이 엄청난 힘으로 나타납니다. 트라우마 유대입니다. 공일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극도로 강력한 감정적인 유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와 애인의 남편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 묶는 고통은 배신의 압도주먹인 외로움입니다. 세상의 누구도, 친구나 가족도 자신의 고통의 깊이와 덕성을 실제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건넬 수는 있지만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의 손에 의해 똑같은 배신을 경험한 손에만이 영혼을 잠식하는 분노, 굴욕, 슬픔의 정확한 융합을 이해합니다. 이 외로움은 진공상태이고 물리적인 감정적인 자연음 진공은 싫어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심피학적 개념이 엄청난 힘으로 나가합니다. 트라우마 유대입니다. 고민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극도로 강력한 감정적인 유대가 형성되게 됩니다. 배신당한 아내와 애인은 남편이 서로의 고통을 확인해줄 수 있는 유익하고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거짓말을 설명할 때 그녀는 비슷한 거짓말으로 들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가 굴욕의 고통을 설명할 때 그는 자존심을 똑같은 할라비를 드러났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 고통의 강사상 이 상호 확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동포를 만나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직관적인 발령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매욕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나 성적인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보고 긴 설명 없이도 그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의 단신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뼈 안에 닿기 모든 안어가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상호 이야기는 너무 강력하고 동근간암 외람에 대한 너무 큰 위로였기 때문에 진정한 로맨틱 연결, 새로운 사람의 희석과 위험하게 쉽게 혼동될 수 있습니다. 공유되는 고통의 밀리움이 발견된 사람의 기쁨과 위험에게 갈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기 보존 기준인 확인 유래로 이끕니다. 당신의 고통을 마음 뜻하게 반영하는 사람을 만나실 때에는 그 확인을 받아들이고 포용해 가세요. 그것은 치유적입니다. 그러나 동맹은 미우십니다. 스스로에게 발담하세요. 이해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공동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기 전에 인사의 시간 혹은 일주일을 기다릴 거예요. 이 시간을 T 이상덕이 마음이 여러 번 형성하고 있는 이 내가 공유된 상처뿐을 너무 산 것이 나을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진정한 명변인가 알면 단지 고통의 동등인가. 이 역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는 사고 생존자들의 비유입니다. 그들은 마치 심각한 교통사고의 두 생존자처럼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공유된 충격과 방금 겪은 공포가 실제였음을 서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떨면서 서로에게 매달립니다. 서로의 존재는 엄청난 위안입니다. 그러나 구급차는 결국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내려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들과 함께 자신의 수술실로 가야 할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결국 개인적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실제로 치유를 시작하려면 옆을 보는 것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불충실한 자들의 마음속을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녀를 소모하는 고통은 왜를 이해하라는 강박적인 필요성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기 공허의 질문. 그녀에게는 나에겐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함께 무엇을 했을까? 상상된 모든 대답은 새로운 할 날이 되어 피해 딸의 비교와 자존감 파괴의 악순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탄정이 되어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단서 말을 찾습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정명한 부부치료사 에스더 페레는 강력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종종 배신은 파트너로부터 도망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되어오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그들이 다른 버전의 자신, 아마도 더 젊고 더 자유롭거나 더 무책임한 버전의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평행우주가 됩니다. 그들이 성인 생활과 결혼의 틀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애인과 하나가 되는 행위는 그녀가 더 낫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른 나가 되라는 자신의 껍질에서 벗어나면 필사적인 키스도였습니다. 이 발견은 반직권동이지만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배신은 당신에 대한 직접적인 거라가 아니라 파트너 자신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눈을 뜨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배신을 뼈아픈 고통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의 파괴는 형질적이고 파격적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의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배신은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하다고 외치는 순단의 개인적인 난국이 아니라 이미 그레이가 존재했던 결함, 공허함 또는 비겁함을 기는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관점의 변화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힘을 되돌려줍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그녀의 부적절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의 부적절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해의 7대적인 결과는 질을 속도화할 수 있는 초점의 변화이기다. 다현 여자에 집착하는 대신 이는 고통과 비교를 부추길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배신당한 사람이 자신과 이 경련을 허용한 관계의 실패의 시스템에 초점을 맞출 때 시작합니다. 질문이 바뀝니다. 그녀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우리의 연결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할 공간이 생겼나는가로 바뀝니다. 조화는 경쟁자가 아닌 관계를 향합니다. 배신자들의 경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는 이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비난의 궁전을 짓기 위해 뭉친 것이 아니라 숲속의 빌민수록을 허능한 오동화자가 숨기려고 묻혔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대낮에 그들이 이었던 사람을 더 이상 던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두막 그는 여왕사미를 대한 것이 아니야 옛날로부터의 필사적인 탈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노의 불길, 수치심의 안개, 외로움의 얼음을 거친 후 주인공은 고원에 도달합니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고통은 탈진의 고통입니다.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거나 실행한 후에도 근본적인 고통, 슬픔, 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복수는 마음을 차지하고 거짓된 목적의식을 주지만 마음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통에 더 오래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복수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수를 상상하는 것은 뇌의 쾌락 중추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실제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원래 위반에 대한 반수를 증가시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대신 복수는 우리를 트라우마에 더욱 쇠사슬로 묶어 고통, 원한, 불의를 계속해서 되새기게 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장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것을 다시 읽기 강조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최고의 힘은 배신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나 행복에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한 불의의 진정한 방법, 한의 매듭을 푸는 진정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삶에 새로운 매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지시할 힘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애인의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완전히 치유되고 온전하며 자유롭게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한 풀이의 산증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기술, 이별의 은식이 있습니다. 종이에 배신이 당신에게 해서 앗아간 모든 것을 쓰세요. 신뢰, 마음의 평화, 기쁨, 당신의 체면. 종이를 들고 각 손질을 인정하며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 손실을 인정하지만 오늘부터 나 자신을 치유해야 대한 힘을 되찾겠다. 당신의 피츠인 나에게 용서받아다. 당신들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서 당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종이를 파괴하세요. 불태가 보아서 고통 예술로 명하는 것을 불고나라 천 조각으로 찢거나 땅에 묻어 고통을 땅에 돌려주세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비유는 뜨거운 석탄의 비유입니다. 복수심을 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질 일도로 손에 뜨거운 솥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를 맞출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가장 심하게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당신의 손입니다. 실정한 장유는 석탄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손을 펴고 그것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고통의 위로를 통한 우리의 역경이 완료됩니다. 우리는 대칭적인 복수의 제안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치유는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해준 해성처를 그릇 미로처럼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도래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드러낸 한숨까지는 이 시질은 복수가 당신의 자기가 이자와 동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은 같은 반에 같은 놈이 더러운 게임을 하게 하고 같은 파괴적인 의료축에 따라 하게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체크메이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판에 뒤집고 일어나서 주권 동거로 더 이상 이 게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배신 행위 그 자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잿더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에서는 극복의 불사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칭의 괴물이 태어납니다. 장면은 얼음처럼 차가운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랑이 아닌 똑같은 상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고통의 수학적 계산처럼, 고통의 방정식처럼 보이는 제안입니다. 분노의 외침이 아닌 메스의 정합함으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하나가 되었으니 정의를 위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해요.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역설작에게도 이 모든 부서진 논리의 밑바닥에는 가장 절박한 영절의 요청이 있습니다. 세상을 불태우자는 초대임령. 그 불이 어떻게든 추위로워 죽어가는 두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제안의 거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문화를 정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두 개의 강력한 개념이 이 순간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첫 번째는 체면의 상실입니다. 체면인 단기 존엄성이 아닙니다. 사회적 얼굴, 평판, 공동체와 우리를 보는 방식입니다. 공개적인 배신은 체면의 소면이며
타인의 우리를 규정하는 굴욕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한입니다. 거의 번역할 수 없는 단어라고 해결되지 않은 그 불의로 인한 깊은 호환한 슬픈 고통치 풀지 않은 영혼의 매듭을 나타냅니다. 여자의 제안은 이 교세교의 정년층들입니다. 그녀의 한을 풀고자 하는 불타는 연망과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체면에 만져 이를까 하는 도루묵이 맞서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는 이건은 한 풀이에 왜곡되고 위험한 시도 있다. 한의 매듭을 푸내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녀는 단지 동등한 고통을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인종의 우주적 균형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조화의 파괴에 대응하는 유의한 방법은 완벽하게 대칭정의 또 다른 조화의 파괴라고 믿습니다. 마치 두 개의 잘못이 어떻게든 하나의 옳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면의 혼란에 질서를 가져오려는 시도이며 비록 이를 위해 외부 세계에 더 큰 혼란을 일으켜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영생이 탐구할 위대한 질문이 단순한 그녀가 복수해야 하는가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더 깊고 불편합니다. 자신은 부패한 사람 그 행위를 거울처럼 붙이는 것이 다시 정색거리 늪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일단 어떻게 될까요? 발친 상처 입은 사람과 똑같은 복조빈이 되어가는 경우에 주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 똑같은 상처를 나타냄으로써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정말 다할까요? 비록 그 사람이 고통의 공반이라 하더라도 정함께 하십시오. 때때로 복수는 죽어난 타인에 대한 것이었어. 자신이 제네바네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대한 것을 곧 알게 될 것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매우 깊은 것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갚은 복수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을 때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광기켜버립니다. 정해놓습니다. 논리를 부추기는 고통은 절대적인 무력함의 고통과 선류를 갉아먹는 불비의 감과 세상이 혼란스러워보고 균형이 무너졌다는 인식 대신자들 그녀 남편 그의 아전 할아버지남 행복하게 자신들을 잘 잃어가고 있는 걸 남편이 자신의 그 랜돈이 세상이 무너지고 혼자 죄내받는 속에 하추는 고통입니다. 미로는 고통의 비대칭성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을 아름다운 한국적 개념인 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깊은 연결, 충성심과 애정의 유대입니다. 배신은 남편과의 정을 격렬하게 깨뜨렸습니다. 다른 배신당한 사람과의 동맹은 고통에 기반한 거짓된 정, 깨지기 쉬운 유대를 만듭니다. 진정한 치유의 여정, 진정한 한풀이는 인내심을 받고 자기 자신과 새롭고 흔들리지 않은 정을 가꾸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회복력, 생존하고 번성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충성심, 애종, 깊은 연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찰을 위한 질문을 남깁니다. 삶이 당신에게 깊은 불이의 상처를 안겨줬을 때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땅에 똑같은 상처를 파는 데 사용하여 고통의 소리를 영석시킬 것인가요? 아니면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어떤 외부의 폭풍모도 어떤 대신도 결코 당신에게서 뿌리 뽑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강하며 깊은 부리를 가진 자신만의 저가를 가꾸는 데 사용할 것인가요?